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네, 마포갑 지역위원장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로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게스트분을 또 모셨습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해주신 분이고요. 이번에 우리 프로필 사진 바꾸기 했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빨리 또 프로필 사진을 이재명 후보님으로 바꿔주신 분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게스트 모시기 전에 오늘의 이재명 후보님 일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 올려주세요. 네, 오늘은 1시에 경기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에서 유세 있으시고요. 3시에는 충북 청주시 집중 유세 있으십니다. 4시 50분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유세, 그리고 6시 반에는 대전광역시 유세가 있으십니다. 제가 유세 가봤는데 정말 재밌거든요. 가면 우리 시너지 팀에서 그 멋지게 댄스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여러 분들께서 배우분들도 나오시고 다른 국회의원 분들도는 이제 뭐 유명인이라든지 시민분들 나오셔서 또 지지 선언도 해주세요. 지지 선언도 보시고 우리 후보님 연설도 들으시고 마지막에는 뒤풀이 다 함께 춤추면서 엄청 신나는 뒤풀이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계시면 모두 참석하셔서 우리 유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제 덕질 메이트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영주입니다. 네, 영화 감독 변영주 감독님이십니다. 아니, 우리 당에서 프로필 사진 바꾸기 했었는데 되게 빨리 또 바꾸셨더라고요. 그죠?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프로필 사진 바꾸는 게 이게 뭐가 어렵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SNS에서는 이 프로필 사진이 자신을 드러내고 홍보할 수 있는 되게 큰 수단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시고 여러 이재명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표현하신 것 같아서 되게 큰 힘과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감독님 하신 이후에 우리도 와, 변영주 감독님도 하셨다 하면서 우리도 막 바꾸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바꾸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3년 전에 대한 후회.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촬영 중이었어요. 드라마 촬영 중이었었는데 네. 지지 선언 영상을 하나 한 거 외에 아무것도 도움이 못 됐었어요. 왜냐면 전 촬영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근데 3년이 지나고 났더니 조그만 거, 아무것도 아닌 거, 별거 아닌 거라도 하나라도 더 하고 싶다. 왜냐면 내란을 끝내야 되니까요. 네. 나라가 이제 다시 정상화 되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박주민 의원님이 제안하신 걸 보자마자 네. 이게 뭐 어려워 이러고 이제 바로 정말 바로 했었던 것 같고. 네네. 근데 이제 이걸 언제까지 하는 거지? 그걸 몰라서. 네. 6월 3일 되면 6월 이제 3일까지입니까? 네, 다시 바꿔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오늘의 방송 컨셉은 뭔가 이렇게 여기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요 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덕질 컨셉이에요. 예. 이재명 후보를 마음껏 덕질 하셔도 되십니다. 예. 요 인형들도 잼칠라라고 해서 우리 후보님 닮은 인형들. 네. 요 그리고 우리 감독님도 머리 따니까 너무 귀여워지셨어요. 가끔씩 머리를 이렇게 살짝 흔들어 주시면, 이렇게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후보님 막 예. 흔들리면서 네. 누가 써도 귀여울 수밖에 없는 이런 머리띠를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덕후로서 오늘은 재밌게 방송해 주시면 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어저께 이재명 후보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했는데요. 네. 혹시 전화 녹음된 거 있나요? 영상, 음성? 네. 아이고, 거꾸로 왔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누구세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일입니다. 에이, 투표가 힘이 있나요? 자동 투표는 음성인데. 총알보다 그 사이사이에 강합니다. 섞으시는. 그래요? 네. 제 투표로 뭘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투표가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를 진짜 살립니다. 거꾸로. 그러면 주권자가 주권자의 힘으로 뭘 하면 되나요? 주권자의 힘으로 희망의 대한민국을 꼭 열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투표 꼭 할 테니까 그제 전화 대통령 두번 되셔서 받았어요. 좋은 나라 네. 만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목소리가 나오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딱 녹음해가지고 이거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었죠. 예. 근데 우리 감독님은 사전 투표 하셨어요? 예, 첫날 했습니다. 너무 투표가 고파서. 그쵸, 저도 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정말 아침 한 9시 반? 네. 이때쯤 갔는데
이미 뭐 줄 서 계시더라고요. 9시 반에요. 네. 아, 저는 네. 5시 45분에 갔어요. 정말 이미 고프셨군요. 예. 이미 줄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요. 일바로 하려고 갔는데 이미 줄 서 있더라고요. 아니 정말 감독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도 좀 내오셨고 특히 감독님께서 만든 영화 자체가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제가 감명 깊게 봤던 게 뭐 많이들 기억하시는 거는 화차를 아마 네. 기억하실 것 같고 예전에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예. 산다는 것은 이라는 영화를 내셨었는데 그때 저는 20대 초반이었던 것 아, 같아요. 예. 그때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인 메시지를 내는 영화를 많이 이렇게 또 하셨는데, 감독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정치적으로 또 이런 표현을 하시고 하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냥 저는 예전에는 그 진보 정당을 네. 지지하는 정도였었고 네. 그러다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는 아니지 않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정말 이게 뭐 대단한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와 네. 뭐 안철수 후보가 있었잖아요. 네, 네. 둘 중에 누가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진짜로. 네. 네. 그냥 박근혜만 아니면 후보가 된다. 안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이제 단일화로 됐고 그래서 광화문 유세에 나가서 그 지지 연설을 한 게 처음이었었고 네, 네. 그러면서 며칠 고민을 하다가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야 나는 대통령 선거 때 어차피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데 그냥 민주당에 가입할까? 이러고 그냥 권리당원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권리당원으로서 네. 뭐 이랬던 거고 그다음 뭐 이렇게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제가 대단히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네. 왜냐면 오히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나쁜 사람들은 항상 시민들에게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지 마음대로 하게 네. 하려고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깁니다. 네. 그리고 정치인을 혐오하게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시민들에게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거 어때? 그럼 다들 좋아요가 좋아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면 큰일 납니다. 네. 저는 조금 더 늘어나도 된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원들의 보좌관 수도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실제로 정책을 만들고 타협을 하면서 네. 우리 시민의 삶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나쁜 정치인이 있죠. 네. 저도 좀 알아요. 네. 이름 한 10명 될 수 있는데 뭐 내란을 옹호한다든가 그렇죠. 네. 그 사죄하라 그랬더니 의자에 앉아 있는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갈라치기를 있지만 한다던가 네. 혐오를 한다던가. 맞다. 그 사람도 정치인이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좋은 정치인이 더 많단 말입니다. 네. 예. 190명이 넘어요, 좋은 네. 정치인이. 그럼 이분들이 우리 삶을 변화를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가 우리의 삶을 망칠까봐 걱정하는 것에 네, 가깝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 3년 전 대선에서도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셨었는데 그때 지지 선언을 하시면서 선언이라고 할까요? 지지 영상을 올리셨는데 그때 혐오를 지지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셨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그 영상 한번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얘도 싫고 쟤도 싫은 중에 덜 싫은 애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지난 대선 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혐오를 지지해주지 마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누군가를 증오하는 것, 누군가를 벌 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지지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람.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적어도 이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우리 불행의 원인이라고 마구 떠들지 않는 사람. 전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이야기가 지금도 유효하다고 봐요. 감독님 보실 때는 3년 전과 지금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 전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있다. 믿는 편인데 이제 이거 좀 다른 얘기부터 하면 네네. 고백하지만 저는 이재명 후보를 네.
좋아한 적이 없어요. 어, 고백하자면. 네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원래 사이다를 싫어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사이다 발언이라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후보님을 별로 이렇게 막 좋아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 안 했었고 좀 직설적으로 막 말씀하시는 스타일이니까. 그러다가 그러니까 저때 대선 때 제가 아까 촬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이제 당시에 그 민주당에 입당을 한 박지원 씨가 네. 지지 선언을 하라며 네. 오겠다는 거예요. 네네. 왜 그러지? 나 바쁜데? 막 네. 이러면서 했었고, 저 영상을 할 때도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게 더 맞다라고 네. 생각은 했지만, 왜냐면 저쪽은 막 왕자 쓰고 나고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쪽은 검증이 하나도 안 돼. 안 됐지. 그러면서 지지 영상을 했었고, 사실 제가 이재명 후보를 조금씩 지지하고 좋아하게 된 건 그 이후예요. 네. 여러분들 3년 전 막 이맘때 생각하잖아요. 이맘때는 아니었겠죠.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잘 끝내고 갔으니까. 네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마타도가 너무 심했었어요. 그랬어요. 맞아요. 하루에 10개씩 이재명 후보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말도 기사가 안 되는 나오고, 거짓말, 허위, 뭐 네, 조작 뉴스들. 그것뿐인가요? 이를테면 저는 제 기억엔 박주민 의원에 관한 것도 있었고, 네. 하여튼 뭐 이래저래 말도 안 되는 마타도가 엄청 났었어요. 네. 그리고 그게 3년 동안 지속됐죠. 정말 너무나 많은 이렇게 찍어서 괴롭히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는 막 지금도 여전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치 토론회 하자 그래도 얘기하고, 사회 분야 토론회 하자 그래도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 경제 분야 토론회 얘기하자고 해도 얘기하고. 왜냐하면 그쪽에 정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쪽은. 근데 그때에 비하면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더 많이 하지도 못해요. 네. 왜냐하면 3년 동안 사람들이 알게 된 거야. 네. 3년 동안 검찰 정권이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증거가 없네. 없네. 그쵸.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뭐 하나 제대로 나온 게 없고. 예. 그러니까 전 지금도 요 며칠 놔두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네.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인터넷 밖으로 나오세요. 인터넷 밖으로 나오셔야 돼요. 거기서 말싸움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네. 동네 가게에서 뭐라도 하나 먹으면서 자신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밝고 맑고 친절한 표정을 지으시라고요. 그러고 있을 데가 없어. 어떤 말을 과장하고 왜곡하는 게 저들의 특징이잖아요. 3년 전에도 당했었고 그 전에도 당했었죠. 네.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후보 시절에 엄청 당했습니다. 뭐 맨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인스타에 뻑하면 뭐 빨갱이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유튜브니까 이제 시진핑 개새끼 해봐. 아,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거 정말 많아요. 유치하고. 바보야? 어. 그런 거 보면 이제 예전에는 싸우려고 하다가 요즘은 네. 그냥 조용히 차단을 해요. 네. 왜냐면 무시하는 게 답이죠. 아버지가 네. 내란 세력하고는 말도 하지 조금의 말래. 소통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지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막 요 며칠 난리가 나고 막 어떤 건 더욱더 과장돼서 얘기하고 네. 어떤 건 또 왜곡도 거짓말이고 하고 막. 말 한마디 하나로 뭐 나라를 팔아먹고 누구를 맞아요. 팔아먹은 것처럼 얘기할 네.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뭐 쓰고 뭐 싸우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면서 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희망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지을 수 있는 최대한의 친절한 표정을 짓는 것, 그것이 지금 할 일이라고 우리가 할 생각합니다. 일이다. 네. 그럼 감독님께서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점을 가장 인상 깊게 보셨어요? 고백하자면요. 네. 저 아직 이재명 후보님을 면대면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신 적 만난 적 없으세요? 없어요. 오, 네, 네. 만난 적 없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언제 확 마음이 갔었냐면, 네.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선 매일매일 화가 났죠. 조금씩 네. 조금씩 화가 나던 어느 날 이재명 후보님 그 암살 테러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변곡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테러를 당하셨다가 아니라 네. 그 테러를 말하는 언론과 네. 주위의 정치인들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꼈거든요. 그렇죠. 꽤 오래전에 당시에 이제 박근혜 후보가 네. 그 테러를 카톡할, 당했을 때 카톡할 때. 네, 네. 저는 그분의 정치를 지지한 적이 없지만 네.
제 주위에서 누가 아이고 꼴 좋다라고 한 사람하고 전 지금도 연락을 안 해요. 그거는 어느 당이나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연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렇죠. 왜 부산에 안 있고 서울로 갔냐? 그렇지. 뭐 무슨 자작극 이런 걸 보면서 자작극. 아, 맞아. 이 정도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질을 넘어서서 증오하는 사람이라면 뭐가 있다. 진짜 뭐가 맞아. 있다. 예. 제가 그 모태신앙이 천주교인데 네. 그때 근데 사실은 어른이 되면서 성당 잘 안 나가거든요. 네. 근데 그땐 정말 기도를 했어요. 교회를 빌었고 왜냐하면 폭력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건 인간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질이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그 가슴속 깊이 바꿔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란이 일어났을 때 네. 바뀌어져야 되는구나. 그거에 어떤 답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든 빨리빨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는 지지 선언한 게 다여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든지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프로필 사진 바꾸는 것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직접 시민들도 만나고 계세요, 그죠? 특히 박주민 의원님과 함께 골목골목 누비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시민들 보니까 좀 어때요? 민심이나 이런 거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약간 겁이 났었는데. 네. 왜냐면 어떨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네, 네. 막 이렇게 제가 정치인이 아니니까 네. 그 제가 일반 그러니까 그 불특정한 다수를 만나는 건 제 작품 개봉할 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도 이제 뭐 면대면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관객과의 대화 뭐 이런 거 할 때 네, 그 정도니까. 그 정도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밝으세요. 아, 시민분들이. 네, 분위기는 좋고 네. 왜 그 저쪽을 지지하시는 어떤 분들이 되게 폭력적으로 굴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스스로 소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좀 더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으로 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미 이런 말 해야 되나? 쫄리니까. 그렇죠. 더 네, 세 보이려고. 상식을 벗어나는 네, 거고. 되게 제가 2번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용산이랑 그다음 마포에서 홍대까지를 갔었는데 마포 을 쪽 가셨구나. 예. 네. 그 정말 별 말씀 안 하셔도 네. 느낌이 적대적이지 않다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네. 그리고 특히 저한테도 되게 행복한 기분이었던 게 제가 마포에서 홍대에 걸어갈 때 민주당 대학생위원회 친구들하고 같이 갔어요. 아, 네, 네. 그래. 이상한 사람들이 부각돼서 그렇지. 네. 인터넷상에서 세상이 이렇게 맞아. 평범하고 멀쩡한 대학생들, 네, 20대들도 대학생들이 많다. 너무 많다. 네.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네. 신이 났었는데 네. 그랬죠. 예. 네. 저기 사진 보니까 박주민 의원님과 네. 우리 감독님 같이 계시네요. 저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하신 거죠. 박주민 의원은 내가 보기에 이거 민주당 대부분 의원님들이 그런데 6월 4일부터 한 5일까지 재웁시다. 집에서 못 나오게 합시다. 박주민 네. 의원님 진짜 열심히 하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선거운동 딱 시작됐을 때 0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잠을 안 주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00시부터 시작해서 잠 안 주무시고 그 다음날 제가 첫날 딱 만났거든요. 거의 이렇게 본인이 뭐 하시는지 모르는 막 이렇게 좀비처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유세를 다니면 처음에는 이제 저는 낯서니까 네. 그냥 가만히 안녕하세요만 하다가 네. 박주민 의원 얼굴을 보면 아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해서 저 사람이 좀 쉬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좀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아, 네, 예. 네. 그 시민들한테는 주로 어떤 얘기 물어보셨어요? 어떠시냐? 오히려 아. 저는 어떻게 지내시냐를 많이 묻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쭉 걸어가다 보면 우리 이재명 후보의 그 플래카드들은 네. 동네마다 다 공약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 네. 그 지역에 맞는 네. 공약으로 다 바꿔달았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저쪽에서 좀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그러는데 네, 잘 맞아요. 안 되죠. 네, 네. 그리고 그때는 뭐였었냐면 뭐 진짜 김문수 이렇게 돼 맞아요. 있었어요. 진짜는 김문수. 네, 진짜 그것만 김문수. 쫙 걸려 그래서 있었어요. 그때 그 생각을 했죠. 저분들은 아직 경선 중인가? 내가 진짜 후보입니다. 뭐 이런 건가? 그렇죠. 그래서, 한덕수가 아니라 내가 후보야 이건가? 내가 후보다. 뭐 이런 건가? 근데 제가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그 공약들을 큰 소리로 읽어보는 거였어요. 네, 네. 왜냐면 정말 동네마다 공약이 다르고 네. 되게 적절하고 누가 봐도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이어서 네. 정말 우리가
그냥 기계처럼 하는 말 있잖아요. 준비된 대통령이라든가 뭐 정책을 잘하는 대통령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의 실증들이 보여져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네. 이TK님께서 변영주 감독님 팬입니다라고 해주셨고, 로마님께서 박주민 의원 최고라고 네. 하셨는데, 아네스티님 일주일은 재워야 하는데 더 바쁠 듯. 데블린 혜영님 마취총으로 재워요 마이콜. 아, 마이콜이 별명이 마이콜이신가 보네요. 그죠?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정말 일주일 재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6월 4일부터 다들 또 너무 바빠지실 거고 네.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네.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이 오면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재명 후보님하고는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다고 한다면 뭔가 에피소드라고 할 만한 건 없네요. 그게 이제 그때 네. 저번 대선 때 제가 그 지지 선언 영상을 하고 그리고 그 촬영을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오, 네네. 네, 후보님이셨어요. 아. 그래서 뭐뭐를 도와주실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네. 했어야 돼. 그러니까 어. 내가 야 미안하다. 감독은 현장에 없게 되니 접자 하루만. 하루만 놀자. 영화를 접자. 하루만 하루만 쉬자. 접자. 드라마 찍는 거 하루만 접자라고 하고 갔었어야 되나라고 후회하는 건데. 어. 근데 그때가 막판이었기 때문에 정말 정신없이 촬영을 할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못 갔어요. 네. 그래서 번호만 남겨놓고 있었죠. 네, 네. 그러다가 한 2달 전인가 3달 전인가 제가 술에 굉장히 취해 있었습니다. 네. 이건 고백인데 너무너무 취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 폰에 그분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네. 전화하셨어요? 나 어떡해. 술 먹으면 전화기 뺏어야 돼, 진짜. 술 먹으면 SNS 금지, 전화 금지. 맞아요. 근데 카톡 금지. 안 받으시더라고.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 잘 됐다. 막 그 술 취한 와중에도 잘 그쵸, 됐다고 그쵸. 생각을 했어. 어. 근데 한 30분 지나서 전화가 오는 거야. 어머, 어떡해. 고민을 해서 받았더니 혹시 변영주 감독이시냐? 네. 예, 접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대표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네, 네. 대표님 힘내셔야 되고 아프시면 안 되고 죄송하고 힘내세요. 이러고 아무 소리 못하고 좀 더 끊었어. 아, 그 정도면 양호합니다. 네. 네. 붙잡고 울고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 제가 나이가 몇 갠데. 예,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아, 예. 그래서 지웠습니다. 혹시 그러고 술 나서- 먹고 또 전화할까 봐 전화번호 지우셨어요? 그것도 그렇고. 네. 이건 설레발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 곧 고위직 공무원이 되실 거기 때문에 네. 전 그런 분들 전화는 바로바로 지웁니다.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넘어서서 네. 고위직 공무원이 되실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워야 된다. 내 인생에서 그분은 5년 동안 그러니까 대통령이시지 아는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아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면 더 친한 척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네.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것이 저- 그분의 성공을 네. 위해서. 네, 그분 뭐 잘하고 오시겠죠. 네. 아마도 5년 뒤에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국민 모두의 사랑을 받으시면서 임기를 마치시겠죠. 네. 예, 그러고 난 뒤에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또 그분이면 그때 다시 저장하면 되죠. 네. 아, 그러시군요. 또 영화 감독이시니까 네. 지금 대선 후보 이제 유력은 한 명이고 그다음에 네. 이제 두 분이 더 계시잖아요. 네. 더 많으시지만 뭐 이재명 후보님을 비롯해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에게 영화를 한 편씩 이렇게 추천을 한다면 어떤 영화를 추천하시겠어요? 일단 이제 그걸 사전에 저한테 네. 질문을 하셔서 고민을 했는데 네.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 그분들 잘 몰라요. 몰라요. 네, 잘 몰라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 네, 네.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네. 사람이 좁아집니다. 네. 세상 모두 알고 싶진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네. 관심 있는 사람한테 관심 쏟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죠. 사실은. 하지만 생각을 해왔고요. 네. 일단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는 후보님한테는 바로 며칠 전에 개봉한 네. 하이파이브라는 강영철 감독의 작품이 있습니다. 네. 네. 이 작품이 뭐냐면 그 누군가로부터 그 장기를 이식받은 근데 네. 그게 초능력이 생기는 힘이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장기를 이식받아서 되게 소박하고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는 사람과 네. 그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지배하려는 사람 간의 싸움이거든요. 재밌겠다. 네. 근데 네. 이것을 초능력이 아니라 네. 우리 모두는 조금씩 각자의 별것 아니지만 소중한 재능들을 다 타고나잖아요. 네.
뭐 그 중에는 밥을 잘 먹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물을 잘 마시는 것도 있을 네. 수 있고, 남들보다 잘 걷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근데 그것을 갖게 되는 그 순간 타인과 공유하는 거잖아요. 모두의 각자의 재능들을 공유해서 네. 우리의 공동체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근데 또 그 중에는 겨우 받은 재능으로 자기만 잘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풍자는 되게 재밌고 코미디여서 오. 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렇죠. 힘드십니까? 네. 힘들 겁니까 앞으로도? 네, 네. 그래서 잠깐 2시간 웃으시라고 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안성철 저도 보고 감독의 싶습니다. 하이파이브 꼭 추천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김문수. 김문수 후보는 드라마를 하나 추천은 하고 싶어요. 네. 그 아론 소킨이란 제가 되게 존경하는 그 작가 겸 감독이 있는데요. 그분이 뉴스룸이라는 그 드라마를 만드신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의 뉴스룸, 그러니까 이를테면 앵커와 네, 이제 네. 방송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네. 거기서 주인공이 어느 대학에 이제 강연을 하러 가는데 누군가 질문을 합니다. 미국이 위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랬더니 그 주인공이 아니야, 미국은 더 이상 위대하지 않아 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가난과 맞섰지 가난한 사람과 싸우거나 가난한 사람을 경멸하지 않았어. 네. 우리는 지성을 열망했지 지성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어. 네. 그래서 위대하지 않은 거야 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을 진심으로 김문수 후보님 보시면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론 소킨의 작품들은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웨스트윙이라는 네. 백악관을 배경으로 한 되게 오래된 시리즈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난과 맞서야죠. 그리고 네.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여유로운 삶을 갖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애쓰죠. 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경멸하면 안 돼요. 맞아요. 약한 사람을 경멸하면 안 돼요. 네. 장애인의 이동권 때문에 힘들게 자기 목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놀리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노동자들이 자기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언가 얘기할 때 왜 말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야지 노동운동하는 거는 못생긴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네. 거예요. 경멸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없이 여기면 안 돼요. 네. 함께 가야 되죠. 아주 오래전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분은. 네. 그 마음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 끝으로 이준석 후보는 뭘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보던 걸 좀 끊어야 되는 분이긴 한데요. 아, 그럴 것 같네요. 네. 예, 예. 아, 너무 정확한 말씀이시다. 좀 보던 걸 이제 중지하셔야 되는데. 네, 네. 그 최근에 또 개봉한 영화 중에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네, 있습니다. 네, 톰 크루즈가 네. 나오는. 아, 최근에 또 네, 최근에 최신편 또 나왔나요? 전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네. 그게 이제 얘기가 잠깐 스포예요. 별건 아닌 스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빌런이 누구냐면 일종의 타락한 AI예요. 네. 그래서 그 AI에게 세뇌된 광신도들도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주인공이 이제 그 중에 한 명하고 싸우면서 네. 싸우다 그 사람을 때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인터넷 좀 그만하고 살아. 그러면서 때리거든요. 네. 제발 커뮤니티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늘 정말 보시는. 적절하다. 네. 인터넷 좀 그만하고 네. 살아. 인터넷 좀 그만하고 사셔야 돼요. 네. 아, 네, 맞습니다. 아, 너무 재밌게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 네. 끝날 시간이 다 돼가가지고요. 그러면 감독님께서 바라는 이재명 정부,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볼 때 감독님께서 바라는 이재명 정부는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저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시면서 네. 공약 달성률이 90%가 넘는 정치인을 믿어요. 네. 그리고 그 정치인이 네. 그 행정의 대가인 그렇죠. 정치인이 무언가를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가장 구체적으로는 저는 각각 과장되어 있는 편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 예전에는 누가 저보고 야 빨갱이 그러면 우우우 막 이랬어요. 정말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요즘 그러면 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극단으로 와 있다. 맞아요. 네, 네. 극단으로 서로를 혐오해요. 이래서는 뭘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대통령 후보라는 분이 말도 안 되는 얘기 뭐 부정선거 얘기를 한다고. 아이고, 그러니까요. 그건 정말 그
지성과 상식의 문제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니까 또 그 지지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부정선거를 또 근거를 찾겠다면서 침입하고 막 배관 타고 들어가 이상한 도장 찍으려고 배관 타고. 자작극하고 막. 그래서 그게 너무 걱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욕을 자기에게 했던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 말은 단순히 보복을 안 한다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신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조금 더 설득하시고 네. 그러니까 행정의 대가의 핵심은 뭐냐면 설득의 대가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조금씩 세상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줄었으면 좋겠고 줄어들고. 그 우리 국민 모두가 인터넷을 끊으려고 애쓰는 것만큼 그 대통령께서도 새로운 정책, 뭔가 네. 희망의 정책 다들 너무 어려우니까 네. 용산 서울 지역 몇 군데를 박주민 의원하고 다녀봤지만 다들 너무 힘들다고 하세요. 네. 다들 너무 힘들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는 되게 명백하죠. 설마 코로나 때문이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성장 동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 갖게 한 무능한 정부와 네. 내란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명백하게 그 통계적으로 내란 때문이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끝낼 걸 끝내서 감옥에 갈 사람은 가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은 죄값을 치르고 내란과 관련해서 네. 그리고 억울한 사람은 구해줘야 되고 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었죠. 특히 약자들. 네. 정말 지난 3년 동안 약자들이 받은 피해들이 있습니다. 약자와 피해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거기다 대고 왜 남의 나라 축제 가가지고 놀다가 그랬냐. 아이고, 그러니까요. 우린 오늘 이태원에 갔던가요? 아마 그 참사 유가족들 그다음 생존자들이 쓰신 책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제일 마음 아픈 분들 얘기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식 사진 찍고 오늘 할로윈이래 우리 네. 거기 구경 갈까? 이런 분들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무슨 악마를 숭상하는 어쩌구를 보러 가서 아이고. 당할 만했다는 동 이런 피해를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이동권은 여러분 장애인 이동권은 핵심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저도 골절상이 가끔씩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지하철 탈 수 있는 권리예요. 그렇죠. 예. 수십 년간 노력해 왔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 서울시 아마 2개가 3개밖에 안 남았을 겁니다. 네. 그거 하는 게 뭐 어렵다고 그렇게 경찰들이 우르르 나서서 네.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며 그걸 막습니까? 네. 이런 것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서 내가 약자더라도 내가 소수자더라도 내가 뭔가 약점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만큼 보호받고 안전하게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것을 지켜줄 수 있는 후보를 찍으셔야 돼요. 특히 그 70세 이상 선배님들, 인생 선배님들, 여러분들 의료 관련, 맞아요. 여러분들도 이동권, 네. 무조건입니다. 그거를 공약을 보세요. 네, 공약을 좀 어떤 보세요. 후보가 나를 더 편안하게, 나를 더 부유하게 만들어줄지 근데 공약을 보시면. 이것도 좀 우리가 네. 더 얘기해야 돼. 읽기 힘들죠. 예, 읽는 게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맞아. 네. 읽어달라고 하세요. 읽어달라고 하시면 그 청년들 중에 이렇게 인터넷만 하고 이러지 않고 이렇게 맑고 밝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한테 좀 읽어달라고 하시면 바로 지금 노인 빈곤이 전 세계에서 거의 탑이에요. 탑이 제일 높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 수십 년간 그렇게 저쪽만 찍었는데 왜 네. 가난해진 겁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보면 스스로 행복을 위해서 투표를 합시다. 남이 해준 맞아요. 말, 찍었던 거, 우리 동네는 이래.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어떤 그 대형 그 종교 단체에서 들은 말 이런 거 말고 당장 내년에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후보를 찍어 보아요. 누가 뭐라고 하던. 그러면 3년 전에는 혐오를 지지하지 마세요였는데 만약에 이번에 다시 그런 건 한다면 나의 삶을 위해 위해서 투표하세요. 투표하세요. 나의 나의 행복을 삶을 위해서 위해. 투표하세요. 네. 예.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에게 투표하세요. 예, 더하기 그때도 했단 말이에요. 누굴 미워하는 힘, 네. 누굴 괴롭히는 힘, 누굴 놀리는 거. 너 그거 그랬지?
라는 거, 그 소위 인터넷 댓글 같은 네. 삶의 태도는 스스로를 절대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의 공약이 하나도 없고 무조건 반 이재명만 외치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리백이 어렵다고 말하는 후보가 네. 과연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질 수 있어요? 그렇죠. 아리백 때문에 지금 수출이 다 끊기게 생겼는데 맞아요.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오지 말았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 선거가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선거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것도 참 말이 안 되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기 혐의거나 절도 혐의를 가진 사람이 뭐 경찰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 놓고 네. 범죄자를 잡겠다 이러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예술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의 삶을 다루는 그 작업이다 보니까 이 예술과 정치도 되게 맞닿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늘 변영주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많은 희망과 용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그 접속자 수가 최고였다고 아까 나오던데 변영주 효과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진 않고요. 그냥 네. 마음이 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어제 밤에 이제 자면서 꿈에도 이상한 꿈만 꿔요. 맞아요. 아 진짜.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그 기호 1번을 못 찍겠다는 사람과 얘기하는 꿈이라던가 아니면 이상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두려움 같은 꿈이 네, 있거든요. 네. 그거는 제 인생에서 처음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죠. 내란이 종식되지 못한다는 건 제 입장에선 내가 가끔씩 만나던 누군가들이 어느 날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건 너무 무서운 슬프잖아요. 일이에요. 되게 무서운 일. 일이고 난 거기 포함 안 됐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때문에 실제로 그 친위 쿠데타가 있었던 나라의 역사들을 보면 5,000명, 10,000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10,000명으로 시작해서 3만 명이 되고 5만 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옆집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괜찮으시냐고요. 그러니까 나만 안전하면 되냐고요. 근데 사회라는 건 나만 안전해선 절대로 안전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길 가다가 갑자기 막 땅바닥이 꺼지기도 하고 위에서 뭐가 재해, 떨어지기도 재난. 하고 그렇죠. 불이 나기도 하고 네. 그럴 때 쟤는 아마 인생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꼴을 당했을 거야 라고 하고 살고 싶냐고요.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삶, 그런 세상을 이제부터 한 20년만 가봅시다. 20년. 그러면 되게 많이 바뀔 거예요. 바뀔 지금 거고, 같은 이런 게 네. 아니라. 그때 뭐 정말 다른 당 지지하셔도 돼요. 되게 좋은 당들이 나와 있을 수 있어요. 네. 20년을 이 당이 끊임없이 개혁하고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네. 함께 손을 잡고 일어선다면 저는 그땐 정말 웃으면서 그 할머니의 말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너무 좋습니다. 생각만 하더라도 되게 이제 뿌듯해지는 그런 우리의 먼 미래를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6월 3일 반드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투표 안 하신 분들은 6월 3일 본 투표 꼭 해주시고요. 아침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이때는 아무 데나 가시면 안 되고 본인 투표소 반드시 찾아가셔야 되는데요. 내 투표소 찾기라고 인터넷에 치시면 이제 자기 그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넣으면 어디로 가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이게 가까운 주민센터 가면 안 됩니다. 무슨 초등학교, 무슨 중학교, 어디 강당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여기 방금 띄워주셨네요. 투표소 찾기 이렇게 하면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투표소 꼭 찾으셔가지고 반드시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디데이 우리 방송인데요. 저는 오늘로써 마지막이고요. 하지만 이 마지막 방송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모경종 의원님이 하시는 방송이 이진 뒤의 마지막 방송이니까 그 마지막 방송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3일부터 시작될 우리의 진짜 대한민국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6월 4일에 희망을 가지고 만나요. 네. 6월 4일 아침에 희망을 가지고 만나요. 네,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